우리가 이제 파이썬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통계 함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 통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이터 샘플들이 주어졌을 때 이 샘플들의 어떤 특징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얘기했던 EDA,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데이터 분석 방법에 있어서도 가장 처음에 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이해하는 거고요.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통계 함수를 사용합니다. 사실은 상당히 많은 통계 함수들을 넘파이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다 살펴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들만 일단 살펴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len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함수인데 지금 배열에 numpy 배열에 자료의 개수가 몇 개인가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게 numpy min입니다. 우리가 numpy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그 데이터가 이렇게 1차원 형태로 들어가 있는 리스트가 있다 그러면 요 합을 구하거나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포문을 써야 되는데 제어문을 써야 되잖아요. 자료 개수를 아니까. 근데 이제 넘파이를 쓰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함수 호출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을 구할 때는 민을 쓰시면 되고요.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값을 의미하는 게 분산입니다. 이제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그러니까 분산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어떻게 해요? 기준 평균보다 많이 흩어져서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게 데이터가 올바른 데이터인가 확인하는 데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 뭐 유사하게 사용하죠. 이거는 이제 값들이 얼마만큼 전체 값들이 얼마만큼 이제 그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값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나 분산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최대값 구하기 위해서 맥스, 최소값 구하기 위해서 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디언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예요. 자료가 있을 때 말 그대로 가운데 위치에 있는 위치가 가운데 있는 것을 찾아보자는 거죠.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 값이 만약에 1, 2, 3, 5, 9, 뭐 1000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평균 구하면 얼마가 대충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자 아마 여섯을 아마 뭐 120 정도 가까이 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평균 20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100을 제외한 나머지를 생각하면 평균이 20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감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정렬한 다음에 가운데 있는 위치값을 선택하는 것이 미디엄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평균을 취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데이터가 평균에 떨어져 있는 값들이 하나 이렇게 두 개 있다 그러면 이때는 평균을 선택하는 것보다도 중간값을 선택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실제 우리가 넘파이 프로그램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넘파이에 있는 배열을 쓸 때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었어요. 임포트 하고요. 임포트하고 넘파이하고 numpy np 이렇게 한 다음에 배열을 만들려면 np.array 한 다음에 array하고 뭐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V에다 줬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내가 해야 될 오퍼레이션들이 배열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연산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예 여기 있는 것처럼 numpy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array, numpy에 있는 min을 이렇게 계속 그것만 이렇게 바로 사용하겠다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패키지 이름을 쓰지 않고 해당되어진 함수 이름들만 사용할 수 있어요. 바로 함수를 쓸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배열 만들고요. 그다음에 배열에
평균을 구해봤습니다. 3.5가 나왔네요. 자료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 첫 번째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통계 처리들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다음은 자료에 대한 분산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은 1, 2, 3, 4, 5, 6 있고 V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산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분산은 어떻게 구하죠? 베리에이션 이 함수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값이 나올 것 같네요. 볼게요. 이번에 2차원 배열인데 2차원 배열을 이제 마찬가지로 numPy로 만들었어요. numPy 만들었고 이번에 2차원 배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행과 열을 중심으로 해서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얘는 뭐죠? 얘는 행이거든요. 행에 대한 값들을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평균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평균을 구한다. 그러면 행 단위로 평균을 구할 수도 있고 열 단위로 평균을 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내가 컬럼 단위로 평균을 구하겠다. 그러면 컬럼 단위로 평균을 구하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엑시스를 0으로 하셔야 되고요. 자, 엑시스를 0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열 단위로 평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2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0을 하게 되면 요거 컬럼별로 해서 평균이 3개가 구해지는 거고요. 3개가 구해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 단위로 해서 이렇게 3개의 평균이 구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지게 되면 평균을 구하면 행 단위 평균과 열 단위 평균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2차원 배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 2, 3, 4, 5, 6이고요. 자, 1, 2, 3, 4, 5, 6이면 자, 이게 열로 평균을 구하면 행 단위로 평균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 단위로. 행이요. 로 단위로 하면 로로 평균을 구하면 2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2개가 이렇게 구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행 단위로 평균을 구하면 몇 개의 평균이 구해지겠어요? 6개의 평균이 구해지겠죠.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행 단위로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2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열 단위로 평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엑시스를 0을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축에 대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